네, SIXE 아키텍처에서는 SIC가 확장이 된 구조이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메모리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커졌습니다. 즉 SIC에서는 15비트를 가지고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에 15승 그러면 32K가 최대 메모리 사용 가능한 주소 공간이었는데 SIC-X에서는 이제 20비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2의 20승이면 1MB까지 최대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기본적인 24비트 컴퓨터인 건 동일하지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 SIC-Xe 아키텍처의 CPU 레지스터의 구조를 보면은요. 기존의 SIC가 이렇게 4개의 5개죠, 참. 5개의 레지스터를 제공을 했었는데 SIC-X로 확장이 되면서 4개의 추가적인 레지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B와 S와 T, F인데요. B는 베이스 레지스터, S와 T는 General Purpose Register입니다. 특별한 사용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F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플로팅 포인트, 실수 연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레지스터인데 이게 24비트 컴퓨터인데 이 F 레지스터는 48비트를 제공합니다. 실수 연산은 이제 정수 연산보다 상당히 유효 숫자가 길고 하니까 큰 용량의 레지스터가 필요한 거죠. 2배가 됐습니다. 24비트의 2배. 그러면 이제 여기서 0, 1, 2, 3, 4, 5, 6, 7은 일단 빠졌고요. 8, 9에서 총 8개인가요? 0 있으니까 8개 레지스터가 이제 있는 셈입니다. SIC와 마찬가지로 SIC-Xe에서도 이제 문자는 8비트 아스키 코드로 표현을 하고 정수는 24비트 바이너리 넘버로 표현을 합니다. 음수에 대해서는 이제 2의 보수 표현법을 사용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실수에 대해서는 48비트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F 레지스터가 48비트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총 48비트 중에서 맨 앞에 비트는 부호 비트, 사인 비트. 그래서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 F는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프랙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수점 뒤에 있는 유효 자리죠. 그리고 익스포넌트는 이제 이게 10의 여기서 이제 2의 지수승 마이너스 꼴로 나오는 지수승이죠. 그리고 이 프랙션은 여기서 보면 이제 정규화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가 소수점 0인 부분은 다 제외하고 0이 아닌 부분이 나올 때 거기서부터 이제 프랙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소수점 0인 부분은 다 이렇게 돼서 그 앞부분은 이제 유효 숫자로 지수로 해서 여기에 다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SIC와 비교해서 SIC가 이제 앞에서 주어졌던 게 요 위에 있는 이제 이 구조이죠. 오피 코드는 8비트, 그 다음에 인덱스드 모드로 1비트를 쓰고 나머지 15비트를 메모리 주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한 가지 형태였는데 SIC-X2로 오면서 포맷이 1, 2, 3, 4 네 가지 형태로 확장이 됩니다. 일단 포맷 1을 보면은요 8비트 OP 코드만 있고 뒤에 어드레스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명령만 실행을 할 뿐 메모리에서 어떤 그 메모리 액세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명령어.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바이트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포맷은 명령어와 오퍼랜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퍼랜드를 메모리에서 가져다가 연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이너리 연산으로 보면 이게 바이너리 연산자고 이게 P 연산자 두 개가 되겠죠. 이 P 연산자 두 개가 메모리에서 가져오지 않고 CPU 내에 있는 기존 그 레지스터들, 여기 레지스터가 이제 많이 있죠. 이 레지스터들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바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 메모리 참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터는 아까 9개라고 얘기했으니 3비트보단 크고 4비트면 충분하죠. 그래서 4비트면 9개를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8비트, 8비트에서 16비트로 표현되는 게 포맷 2이고요. 포맷 3가 크기로 보면 SIC와 여기 SIC XE의 포맷 3가 같습니다. 같은데 잘 보면 OP 코드 부분에서 8비트 중에 앞에 6비트만 실제 OP 코드로 사용을 하고 뒤에 이제 7, 8번째 bit은 특별한 비트로 리저브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n과 i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x는 그대로 있지요. x는 그대로 있고 그럼 나머지 이제 15비트 중에서 3비트 BPE라고 하는 3비트를 리저브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15비트 중에서 이제 12비트가 남게 되죠. 그럼 여기에 있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비트가 특별한 어드레싱, 여기서는 이제 relative addressing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relative addressing 뿐만이 아니라 이제 추가적인 특별한 어드레싱하는 방법이 이 비트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기 쉬우려면 이걸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영어의 단어처럼. 그래서 nix bepair하고 저는 읽고 그 스펠링에 따라서 순서대로 기억을 합니다. nix, nixppe.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비트들이 세팅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포맷 4는 이제 SIC-XE에서 확장된 어드레스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 어드레스 필드가 12비트가 아니라 20비트죠. 그러면은 12가 20이 되려면 8비트가 더 추가가 된 거죠. 여기서 8비트가 더 추가가 돼서 어드레스 필드가 총 20비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2의 20승, 그래서 이 어드레스를 가지고 1메가 크기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닉스 비페로 주어져 있는 이 필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포맷 3에 대해서 relative addressing이라고 하는 이제 상대 주소 방법이죠. 상대 주소. 여기에 보면 이제 B하고 P가 쓰이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B하고 P죠. 네, B하고 P. 이 B하고 P에 따라서 이제 일단 둘은 서로 익스클루시브 해야 됩니다. 여기가 1이면 0, 0이면 1일 때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BP가 동시에 0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특별한 상대 주소가 아니라 그냥 일반 그 타겟 어드레스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다이렉트 어드레싱이 됩니다. 여기서는 relative 어드레싱이기 때문에 타겟 어드레스에 나오는 이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직접 주소가 되지를 않고 간접적으로 해서 쓰게 됩니다. 즉 relative 어드레싱은 B는 베이스 레지스터를 지칭하게 되고 P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그래서 이 B와 P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기억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B가 1로 세팅이 됐다고 하면 B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읽어다가 B 레지스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다가 그게 어떤 기준 주소가 되죠. 거기에다가 그 명령어 옆에 있는 어드레스를 더해서 최종 타겟 어드레스를 정하고 이 타겟 어드레스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가서 데이터를 꺼내온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이제 P가 세팅이 되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현재 실행하는 명령어 말고 그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어가 들어있는 메모리의 주소죠. PC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역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와 더합니다. 그리고 최종 타겟 어드레스를 구하고 이 타겟 어드레스가 가리키는 메모리에 가서 주소에 가서 이제 데이터를 뭐 꺼내 오든지 넣든지 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이 그림을 좀 보면은요, PC 레지스터는 현재 기준으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제 명령어 뒤에 나오는 이제 주소죠. 그 주소가 PC 기준으로 그 이전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이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12비트로 줄었어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즉 어드레스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트가 SIC에서는 15비트였는데 포맷 3의 상대 주소에서는 순수하게 이제 어드레스를 위한 부분이 12비트로 줄었습니다. 12비트는 2의 12승이면 얼마냐면 4K입니다. 실제로 하면 4096이죠. 그런가요? 4096이 되나? 예, 그렇게 되는데 베이스 레지스터를 기준으로 12비트에 해당하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에 해당하는 값이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값이 4096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기준으로 그 뒤로 사실은 이제 전진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전진해서 4096 그 어드레스 뒤에 나오는 그 메모리까지 어드레싱을 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를 기준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어드레스가 최대 여기까지인 거죠. 그런데 PC는 앞뒤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1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4096이지만 그 반인 2048,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로 2048 플러스로 0 포함해서 2047이죠. 이렇게 돼서 앞뒤로, 그래서 이 폭이 이제 앞으로 가는 폭으로만 보면 베이스의 반이 됩니다. 4096보다 반, 2047. 대신 뒤로도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X는 SIC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X는 인덱스드 모드죠. 그래서 인덱스드 모드 그대로 쓰입니다. 인덱스드 모드는 X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마치 X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어레이의 이름처럼 해서 이 어드레스는 이제 어레이 첨자처럼 해서 최종 어드레스를 구하는 방식이죠. 이게 인덱스. 여기서는 이제 x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SIC XE에서는 SIC에 있던 x가 그대로 살아서 옵니다. 이제 예를 하나 보면은 지금 베이스라고 하는 여기에 디렉티브, 어셈블러 디렉티브라고 하는 이제 실제로 명령어인데 바이너리로 바뀌지는 않는 명령어들입니다. 즉 어셈블러한테 지시해주는 명령어일 뿐 실제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을 변경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베이스는 부트는 이제 어드레스 0번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숫자로만 나와 있지만 이건 헥사 주소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헥사로 되어 있는 주소고, 그럼 이제 LDA라고 하는 명령어는 앞에서 봤듯이 00입니다. 00.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각각이 헥사니까 4비트죠. 4, 6에 24죠. 4, 6에 24. 그게 24비트입니다. 24비트에서 앞에 4비트는 전부 0, 뒤에 4비트는 3이 나오려면 0011이죠. 뒤에 4비트가 0011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4비트가 앞에 4비트는 다 0이고 여기가 00 8비트에 있는 1이 되는 거죠. n하고 i가 전부 1이 된 겁니다. 그렇죠? n하고 i가 전부 1이 된 거죠. n하고 i가 전부 1이 됐다는 얘기는 얘는 이제 XIC SE라는 뜻입니다. XIC SE
아키텍처라는 뜻이고, 그 다음 4비트를 보면 4가 나오려면 1, 0, 1, 0, 0이 돼야 4가 나옵니다. 0, 1, 0, 0, 0, 1, 0, 0을 볼까요? X서부터 시작돼서 0, 1, 0, 0, 0, 1, 0, 0. 뭐가 1이냐면 B가 1입니다. B가 1. 그러면 이 4를 보고 이제 여러분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아, 얘는 베이스 기준의 상대 주소 relative addressing이구나. 베이스 기준의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구나를 알 겁니다. 그러면 베이스 레지스터를 기준으로 잡아야죠. 그럼 현재 베이스 레지스터의 값은 뭐가 들어있냐면 0이 들어있습니다. 베이스 레지스터는. 여기 샵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숫자 그 자체 0이 베이스 레지스터에 들어있습니다. 베이스 레지스터에는 0이니까. 근데 실제 이 스톱이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는 이제 헥사로 1,5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톱의 위치 1,5와 베이스는 0, 여기 시작이죠. 여기의 차이는 15죠. 15가 아니라 1,5죠. 1,5에서 0을 빼면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구할 때는 4를 보고 아 베이스 레지스터를 기준이구나. 근데 이때 뭐 베이스가 0이니까 특별히 값은 안 변하지만 0에다가 더하기 1,5를 해서 이 1,5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베이스 레지스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는 똑같이 그 코드로 보이지만 바이너리를 보면 032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032는 다시 말해서 00, 04개, 그 다음에 3은 0011입니다. 3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다시 NI, 닉스 할 때 NI가 다 11이니까 얘는 그냥 SICX이라는 뜻이고, 뒤에가 2입니다. 2는 4비트에서 2가 나오려면 0010이어야 됩니다. 0010. 그러면 여기서 0010이죠. XBPE가 0010. P가 1이 됩니다. 그래서 P가 1이 됐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를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명령어가 실행 중일 때 LDA가 실행 중일 때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 명령어를 가리키고 있죠. 다음 명령어는 6에서 시작되죠. 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그러면 stop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보면 헥사로 215입니다. 그럼 헥사로 215와 6, 요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럼 헥사로 215와 6을 빼보면 F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톱을 억세스하기 위해서 주소는 F가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스톱을 찾아가려면 이거죠. F를 얻고 그 다음에 2인 걸 보고 0010인 걸 보고 P가 세팅이 돼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현재 3이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6이구나. 그래서 6을 가져다가 F와 더해서 2롤을 만든 다음에 스톱에 가서 이 해당하는 이제 뭐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 꺼내오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XBPE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앞에서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그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닉스 BP에서 이 NI를 얘기를 했었는데 I는 immediate 즉치라고 보통 얘기하죠. 즉치 어드레싱, 즉 그 명령어 옆에 있는 게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게 데이터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ny 세팅이 되면 이제 indirect에서 any 온 거고요. immediate에서 i에서 이 i가 왔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얘도 이제 10, 10, 0, 1 이런 식으로 서로 익스클루시브 해야 됩니다. 이게 00이거나 11로 같아 버리면 이미디어트도 아니고 인다이렉트도 아니에요. 00이면 SIC 머신이란 얘기고 11이면 SIC XE 확장 어드레싱이란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많이 봤듯이 여기 계속 3이 나왔던 이유가 NI가 둘 다 11입니다. 11. 00, 11. 닉스 BP 할 때 NI가. 그래서 전부 11이라서 우리는 그냥 SIC XE 심플 어드레싱으로 보고 간 거죠. 일단 이제 여기가 익스클루시브하게 1일 때 이미디어트, 여기가 1일 때 인다이렉트. 인다이렉트는 쉽게 얘기해서 C 언어의 포인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 세 개를 같이 비교를 하자면 이미디어트는 뒤에 나오는 이 오퍼랜드 부분이
메모리의 어드레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게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즉 명령어 안에 데이터가 끼워져 있는 겁니다. 다이렉트는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이 오퍼랜드에 해당하는 주소를 가지고 메모리의 그 주소를 찾아가서 그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이제 데이터로 사용하는 거죠. 꺼내오든가 다시 여기다 뭘 집어넣든가. 근데 인다이렉트는 이걸 가지고 메모리를 한번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걸 꺼내서 그걸 가지고 그걸 주소로 해서 또 한 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터 주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게 인다이렉트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를 한번 또 보면 이제 로드 여기서는 이제 21이 데시멀 10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제 바이너리를 바꿔보면 앞에 0은 헥사니까 0 4개, 0 4개, 그래서 000이 4개고 그 다음이 3이 나오려면 0011이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11이니까 얘는 SICX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21이 헥사로 바꾸면 2로가 됩니다. 즉 21을 16으로 나누면 한 번, 그 다음에 5가 남죠. 그래서 1, 5가 됩니다. 그래서 16진수로 쓰면 2로 1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이렉트 어드레싱입니다. 이 2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명령어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미디어트 어드레싱으로 가면 차이가 뭐냐면 일단 이 숫자 앞에 예, 말을 잘못했네요. 얘는 주소입니다. 주소. 21이 주소를 메모리의 주소를 나타내고요. 21이 얘가 이제 그 자체가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똑같은 숫자가 들어있어요. 얘는 2로인데 얘도 2로인데 얘는 2로는 메모리 주소 2로를 나타내고 여기서의 2로는 데이터 그 자체 값 2로가 들어있는 겁니다. immediate addressing. 나머지는 이제 1이 됐으니까 1이라는 건 00, 00, 01이죠. 0001. 그러면 이제 ni 빼고 그 다음에 xbp 인가요? 닉스 bp 00 어디 볼까요? 1 immediate 여기 i가 거꾸로 된 닉스에 착각을 했네요. i가 1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4비트가 0이고 그 다음에 00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그러니까 i가 1이라는 얘기는 immediate입니다. 그래서 immediate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indirect는 이제 n이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이 아니고 2가 되겠죠. 왜냐하면 닉스 뷔페일 때 00, 10이 돼야 되죠. 00, 10. 여기서부터 ni가 가니까 10, 2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여기서는 이제 간접 어드레싱인데 그러면 이 21이 여기 1호로 표현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1호가 가리키는 메모리를 가서 그 안에서 내용을 꺼내 가지고 그게 데이터가 아닌 그게 또 다른 어드레스가 돼서 그걸 가지고 또 메모리를 찾아갑니다. 그런 의미죠. 네.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숫자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지만 어드레싱의 메커니즘은 이제 여기에 있는 비트 패턴으로 표현된 이거죠. 그래서 샵이 이미디어트임을 나타내고 이 골뱅이가 인다이렉트임을 나타내서 여기서는 0이 1이 됐고 여기서 0이 2가 된 거죠. 여기서 0, 3이 된 이유는 그냥 심플 어드레싱이다. 11. ni가 다 11이다. 그냥 SICX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버드 컴패터빌리티는 뭐 앞에서 봤듯이 여기에 있는 이제 ni가 00이면 SIC 머신을 나타내고 ni가 11이면 이제 SIC XE 머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SIC 머신과 SIC XE 머신이 서로 호환되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는 8비트를 사용하지만 이 8비트에서 여기 2비트 마지막 2비트를 00으로 치면 그게 바로 포맷 3와 똑같아지는 거죠. 여기를 00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NI가 00이냐 11이냐에 따라서 SIC 온리 머신인지 SIC XE 머신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11이면 여기는 SIC X2이구나. 그럼 나머지 뒤에 4비트를 리저브가 되어 있고 나머지 12비트만 어드레스 쓰는구나. NI가 00이면 X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15비트를 그냥 어드레스로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이 그림, 이 테이블이 이제 어드레싱 타입이 simple, indirect, immediate인데요. 말 그대로 여기가 이제 NI, XBP이니까 NI를 기준으로 봤을 때 N이 1이 세팅이 되고 0이 세팅이 안 됐으니까 뭐죠? N, indirect죠. 그 다음에 이제 I가 세팅이 된 여기 N은 세팅이 안 돼. 여기는 immediate입니다. 그리고 NI가 둘 다 1로 된 거 여기까지는 SIC XE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00으로 들어간 거는 얘는 그냥 SIC only입니다. 네, SIC only.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래그 빗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들이 나올 때 명령어들의 그 옆에 나오는 이 오퍼랜드들 앞에 이 샵이 붙으면 immediate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ni가 이제 0, 1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는 1입니다. 1. 얘는 2가 되죠. 2. 왜냐면 여기 0의 자리가 1이고 1의 자리가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골뱅이가 붙습니다. 대신 골뱅이가 붙은 건 1, 0이 된다는 뜻이고 샵이 붙은 건 0, 1이 된다는 뜻이죠. 여기 그냥 1, 1이 붙은 건 그냥 얘 오른쪽에 있는 게 그대로 원래 의미대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 보면 2라고 맨 뒤에 있는 2가 1로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extended 됐다고 해서 어드레스를 20비트를 사용한다는 뜻이죠. 20비트. 20비트를 사용해서 어드레스를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M이 20비트 공간의 어드레스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거 외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ormat 4라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4를 붙여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B가 세팅이 되니까 P가 세팅이 되니까 프로그램 카운트 레지스터를 기준으로 하고 B가 세팅이 되니까 베이스 레지스터를 기준으로 해서 최종 타겟 어드레스를 구합니다. 여기 이제 X가 세팅이 됐을 때는 indirect이니까 indirect는 X 레지스터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X 레지스터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C는 거기서부터 인덱스를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뒤에 이 부분에 1이 올 때마다 여기 코드 앞에 더하기가 나옵니다. 더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extended 어드레스가 20비트로 확장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냥 x가 1이니까 x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여기 있는 m으로 어드레스를 더한 다음에 최종 어드레스를 구하는데 그게 이제 20비트까지 어드레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어드레스 공간이.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인덱스 여기는 1이니까 여기 x가 1이니까 여기 전부 인덱스죠. 그래서 전부 x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p면 이제 pc 기준으로 해서 인덱스 얘는 베이스 기준으로 해서 인덱스 어쨌든 이걸 다 더해서 최종 타겟 어드레스가 구해지고요. 이제 ni가 00인 경우는 SIC only이기 때문에 이때는 x가 0이냐 아니냐만 의미가 있고 뒤에는 전부 주소 공간에 포함되죠. 이 3비트는. 그래서 15비트를 완전히 주소로 쓰죠. 예. 그래서 뭐 여기는 따질 것도 없죠. 그래서 x인 경우에는 x가 1인 경우에는 인덱스 드니까 이 x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죠. 여기서 이제 indirect니까 이게 TA가 괄호가 두 번 쳐져 있는 이유는 최종 타겟 어드레스를 구한 다음에 그 타겟 어드레스가 가리킨 메모리에 가서 내용을 꺼낸 다음에 그게 데이터가 아니라 그걸 주소로 해서 또 한 번 찾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로가 두 번씩 되어 있습니다. indirect.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테이블을 이제 보는 법, 해석하는 법을 이제 익히면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example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example에서는 LDA라고 하는 이제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의 바이너리 코드는 00입니다. 00. 4비트 0, 0. 4비트에서 00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OP 코드가 이게 SIC X2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딱 볼 때 여러분들이 NI만 보면 알 수 있죠. 1111 10 01 11 그러니까 여기서 11은 그냥 SICXE 심플이구나. 그 다음에 10은 얘는 indirect이구나. 01은 얘는 immediate이구나. 00은 SIC only이구나. 이거를 금방 알 수 있죠. 예. 그걸 이제 알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요게 이제 명령어에서 요거는 명령어들이 나와 있는 주소고요. 그 여기에 있는 명령어가 이제 6비트, 여기 7비트, 8비트, 여기 이제 9비트, 10비트, 11비트, 12비트.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총 여기는 12비트가 남아있죠. 4비트짜리 3개, 4, 3, 12. 원래는 B까지 합해서 15비트였던 게 SICXE에서는 이제 12비트로 쓰이죠. 그럼 이 명령어는 무엇이냐면 이 로드 명령어입니다. OP는 전부 0인 걸로 봐서 전부 로드 명령어입니다. A니까 뭐냐면 A는 register A, CPU A는 register A의 값을 가지고 와라. 메모리로부터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메모리의 주소를 어디 가서 찾아서 갖고 오느냐가 관건이죠. 첫 번째 거를 보면 NI 11이니까 이제 extended구나. 근데 P죠, P. 얘는 프로그램 카운터네. 프로그램 카운터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프로그램 카운터 X 레지스터가 이 값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3000 이게 헥사니까 이제 3000이라고 하면 좀 안 되고 3000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PC를 기준으로 3000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12비트는 헥사를 읽어보면 이게 얼마죠? 2와 4니까 6인가요? 600이죠. 그래서 3000에 600을 더하면 3600이 되죠. 그럼 3600이 최종 타겟 어드레스가 됩니다. 그럼 3600이 메모리 어딘가 가보니까 여기죠. 그 안에 있는 내용 103000을 가져다가 메모리에 CPU의 레지스터 A에 써넣게 됩니다. 그래서 CPU 레지스터 A는 최종적으로 103000이 됩니다. 이 값이 됩니다. 두 번째도 보죠. 두 번째는 역시 SICX이고 이번에는 indexed가 enable 되어 있고 베이스 기준이네요. 그럼 일단 베이스 레지스터 가서 6000이죠. 근데 indexed가 enable 되어 있으니까 indexed 갔더니 얘는 90이네요. 90.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있는 게 3000이죠. 그럼 이제 다 더해야 됩니다. 6000에서 300 그러면 6300입니다. 거기에다 X 레지스터도 더하죠. 그러면 6390이 됩니다. 그래서 6390이 되고 6390이 어디 있는지 메모리를 찾아가니까 여기죠. 그럼 거기에서 C303을 꺼내다가 레지스터 A에 넣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A의 최종 C303이 됩니다. 그 다음 보면 any enable 되어 있으니까 indirect입니다. 근데 이제 PC 기준으로 되어 있죠. PC 300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030이죠. 030. 그럼 3000에다 030을 더하면 3030입니다. 3030인데 여기에 indirect로 되어 있죠. 일단 3030으로 가보면 여기 있죠. 3600입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가 아니라 indirect니까 3600을 주소로 해서 다시 한번 가보죠. 그럼 10300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레지스터 A에는 10300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0과 1인데 i가 immediate이죠. 그래서 immediate라는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드레스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데이터 그 자체가 됩니다. 0, 3, 0이죠. 그냥 30입니다. 그러니까 30이 데이터 그 자체로 레지스터 A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메모리 어드레싱을 안 해요. 그냥 데이터가 명령어에 있는 데이터 30이 레지스터 A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00인 걸로 봐서 얘는 SIC이구나. SIC는 뒤에 있는 X고 인다이렉트는 아니 저기 인덱스드는 아니구나. 0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3비트는 그냥 15비트로 어드레스에 포함되죠. 전체가 12비트. 그럼 여기는 얼마죠? 1, 2, 3. 여기는 얼마죠? 6, 3600이죠. 3600이 어드레스가 됩니다. 3600에 가서 103000을 103000을 읽어다가 이제 레지스터 A에 넣게 되는 거죠. 그 다음도 11이니까 그냥 XE입니다. SIC XE 그리고 extended가 돼 있네요. 이게 돼 있으면 20비트를 주소로 쓴다는 얘기죠. 그럼 딱 봤더니 실제로 어드레스가
12비트 뒤에 8비트가 더 있네요. 이걸 어드레스로 쓴다는 얘기죠. 이거 0이고 이게 얼마죠? 4하고 8인가요? 그럼 4하고 8이면 10이죠. 12, 10, 11, 12, A, B, C, C지요. C, 헥사로 C. 그럼 이제 C303이 됩니다. C303. 그럼 이제 실제로 앞에 0이 있었지만 뭐 앞에 4비트가 뭐 고려가 안 됐으니까 0이니까 C303. C303에 가보면 3030이죠. 그래서 3030을 읽어다가 레지스터 A에 이제 넣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 이 명령어를 딱 보고 몇 번째 비트에 어떤 bit이 세팅이 돼 있다로 이거 어드레싱 모드를 그대로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 어디에 가서 어떤 데이터를 꺼내서 어떤 연산을 하게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거의 뭐 수학적인 법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SIC-XE에서는 명령어들이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는 이유는 앞에서 레지스터가 추가가 됐죠. 다시 보면 BSTF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B를 위해서 역시 로드 B, 스토어 B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수 연산에 사칙 연산만 있었던 데다 실수 연산에 사칙 연산이 있기 때문에 뒤에 F가 붙음으로써 4개 사칙 연산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R이 붙습니다. R이 붙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이제 이 add나 addf는 정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거고, f는 실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48비트의 실수를 액세스하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메모리 액세스를 하지 않고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다가 그대로, 그러니까 add라는 게 하나의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면 p 연산자 두 개는 둘 다 레지스터로부터 가져온다는 얘기죠. 아까 이제 ST 같은 레지스터가 있으니까 S에서 하나 가져오고 T에서 하나 가져오고 해서 둘 다 더해서 뭐 S에다 저장해라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컴프는 똑같습니다. 뭐 이런 점프에 관련된 것도 똑같고요.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register move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이거 거의 안 쓰이는데 뒤에 가서 이제 코드상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 언급을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저 콜도요. 슈퍼바이저 콜도 이제 실제로 이제 운영체제나 어떤 바이오스를 콜을 하는 거죠. 여기서 거의 안 쓰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게 되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는 앞에서 SIC에 있던 거랑 똑같습니다. 디바이스를 테스트한 다음에 레디가 되면 읽던가 쓰던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SIC-X에서는 이제 채널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는데, 단순한 디바이스하고 채널은 이제 차이가 뭐가 있냐면 CPU가 다른 명령어를 실행 중에 IO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채널입니다. 즉 원래는 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아웃풋 디바이스에 출력을 하거나 메모리에 또는 인풋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다가 메모리로 가져오려면 인풋 디바이스하고 메모리하고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메모리와 아웃풋 디바이스 또는 메모리와 인풋 디바이스. 항상 CPU가 개입을 해서 인풋 디바이스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린 다음에 CPU로 다시 그걸 메모리에 쓰고, 또 메모리에 있는 거를 CPU가 읽어드린 다음에 그걸 다시 아웃풋 디바이스에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출력을 하려면 CPU가 항상 개입을 해서 CPU가 굉장히 바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출력을 위해서 CPU가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직원 하나 따로 뽑아가지고 웨이터 한 명 더 뽑은 거죠. 그래서 손님이 오면 이제 집 주인이 이제 손님을 접대하지 않고 웨이터를 불러서 저 손님은 네가 접대해라. 나는 카운터에서 새로운 손님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CPU는 자기가 하던 일을 그냥 하고 IO가 일어날 때는 이제 웨이터를 불러서 웨이터한테 그 손님을 따로 접대하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 IO 채널이라는 거는 기존의 이제 IO 디바이스를 억세스하기 위해서 CPU가 하던 일을 이 IO 채널한테 맡겨두는 거죠. 시작과 끝은 CPU가 개입하지만 중간은 CPU가 개입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건 아니지만 CPU가 개시해 놓고 끝날 때까지는 CPU가 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I/O 채널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SICX의 아키텍처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디바이스를 8비트 주소를 가지고 디바이스를 구별을 한다고 했는데 부트 디바이스, 부팅 디바이스는 00이라는 디바이스 넘버를 붙여져 있고요. 그래서 00 디바이스로부터 뭔가를 읽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부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웃풋 디바이스는 04, 05, 06 이 세 가지 이 넘버로 8비트 이제 어드레스로 아웃풋 디바이스 3개를 구별하고 있는 거고 인풋 디바이스는 이제 F1, F2, F3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디바이스가 될지는 모르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define